오늘은 제가 주식 계좌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계좌를 어떻게 구조화해서 시스템화 하는지에 대한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초보자가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서 본인의 주식 계좌에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보면서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더딜 수 있으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도표화 시켜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하나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하십니다. A라는 주식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식을 하나 뭐 이렇게 사죠. 물 타면은 이게 좀 덩어리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현금이 얼마 안 남고 다 사도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혹은 뭐 잘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여기다가 돈을 더 넣죠. 500만 원을 넣어볼까? 나중에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크게 한 2,000만 원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1억 됐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아름아름 주식하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원시적인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단계에서 솔직히 5년 정도 허비했습니다. 300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는데 한 5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내가 돈이 번 게 없네. 그동안에 뭐 했지나? 뭐 이런 후회감만 남는 그런 주식. 이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은 저는 계좌 분리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A 계좌 있는 거 놔두고요. B 계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2개 정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용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죠. 이 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소액, 순환을 빨리 종목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찍히는 거는 좀 낮아요. 그런데 순환을 빨리 하고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어쨌든 장점이 생기죠. 수익금은 금액에 비해서 클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A만 가지고서 주식을 하는 경우에 이건 순환을 빨리 해야 되고 수익률을 낮춰야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막 손절을 하고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순환을 빨리 못 시키니까 종목을 새로 사고 막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손절이나 익절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스템이 없으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시스템이 없이 이 안에서 주어진 돈으로 복작복작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손절이나 익절을 필연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주식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낮은 수익률 잘 쌓아가지고 수익 이렇게 제대로 쌓아 올려가는 사람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데 정말 절대 다수의 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지 말고요. 자, 비계좌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지어보세요. 손절, 익절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걸 이제 최소화 시킨다. 대신 이렇게 될 때 이 비계좌로 보낸다라는 거 하나만 해도 좀 다르게 주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문제가 생긴 주식은 B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식이 하나 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에서는 A에서 넘어온 주식을 다른 시나리오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A에서는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 막 그랬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던가. 중장기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존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존버 말고요. 이 존버도 그냥 뭐 방법은 될 수 있겠죠. 그래야만 한다면. 근데 이 존버만 하지 말고요. 리밸런싱이라던가 혹은 여기서 추가 매집이라던가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은 물린 주식을 손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데요. 하나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긴 주식을 B로 보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B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상대적 소액으로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다 보면은 가끔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좋은 기회를 내가 소액으로 뭐 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듬도 훌륭하게 탔고 되게 좋은 상황인데, 근데 내가 여기 소액으로 세팅하는 데서 복작복작 하는 거는 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그 주식을 B로 넘겨서 상대적 고액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놓고 보면은 손실 최소화잖아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모든 행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실을 방어한다는 것과 사실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거는 되게 맞물려 있는 개념이에요. 문제가 생긴 주식과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이 시스템대로 하면 되게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잘 하려면은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기회를 높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낮추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낮출까? 이거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번, 2번,
마치 이거를 잡으면 2번을 놓치는 것 같고 이걸 놓치고 이걸 잡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는 한 세트로 이 B의 계좌에서 관리를 해서 둘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두 개의 계좌로 해서 관리만 할 수 있어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B에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상황이 똑같지가 않아요. 나는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여기 B로 넘겼고 때로는 수익 극대화하려고 넘겼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네. 이거 다시 순환을 빠르게 하고 수익률을 낮추게 하는 그런 매매로 전환을 시키는 게 유리할 수 있겠는데 금액도 좀 줄이는 게 나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이 B에 있는 주식을 A로 다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주식이 일로 가고 여기 있던 주식이 다시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주식이 다시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토스 되면서 그때그때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매매의 흐름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 한 계좌에서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계좌에다가 주식을 샀는데 이 계좌에서 막 단타 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스윙으로 변환시키고 스윙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장투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잠식이 된다는 거예요. 단타 자리를 요만큼 배정을 해놨는데 얘가 갑자기 스윙으로 바뀌면서 또 물타기를 하면서 막 자리를 차지하면서 얘까지 침범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단타할 돈 없어가지고 돈 여기다가 더 넣고 막 그런 경우 생기잖아요.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유의 그 영역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다르게 매매하는 방식은 다른 곳으로 빼자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계좌가 막 이렇게 빡빡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만큼의 빈자리가 생겼네? 단타할 종목이 필요하네? 근데 여기에 있던 종목이 적합하네 라고 생각하면 이걸 이쪽으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새로운 종목 신규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 있는 내 주식을 활용하고 내 계좌를 건강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매매를 하면 신규 주식을 얻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렇게 보냄으로써 이쪽 계좌에 자금이 여력이 생기고 여기서 또 다른 전략을 또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A라는 계좌, 지금 B라는 계좌 있었잖아요. 이제 C라는 계좌까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B는 손실 최소화, C는 수익 극대화, 여기는 순환 극대화 뭐 이런 식으로 D를 만든 다음에 여기는 순환을 최소화시키고 수익률 극대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얘기의 전제는 실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실력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도 실력이 떨어지는 분이더라도 그냥 하나의 주식으로 연습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거에 맞춰서 실력을 키워가면은 그냥 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클럽에 오신 분들이 비슷하게 해서 발전하시는 모습을 봐요. 이 레퍼런스가 많이 있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저는 이렇게 똑같이 하지는 않아요.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매집과 뭐 리밸런싱 그리고 증액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돈을 어떤 식으로 증액시키는 건지 그리고 여기 있는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또 따로 빼서 관리하는지 또 이 증액과 수익금은 또 어떤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증액하는 것도 이거 여기 물리니까 증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를 증액을 받아내는 그런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근데 그 계좌는 단순하게 물려서 물탄다가 아니라 증액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대로 매매를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 되고 여러 가지 노하우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거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전제에 두고 얘기한 건데 다시 말하지만 초보자분들도 이 구조적인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흉내낸 상태에서 주식을 하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뜻으로 공유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